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상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기의 구성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어떠한 기체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질소가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요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의 어떤 비율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0.79라는 얘기는 79%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21이라는 얘기는 21%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용적 비기 때문에 부피와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되겠고, 중량 비율, 그람이라든지 킬로그램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라고 하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0.77, 77%, 그 다음에 23%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의 분류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류권이 있고요. 여기가 한 지표면에서 10에서 11km 이 정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는 이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갑니다. 자, 대류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그랬죠? 얘는 내려올라 그러고. 밑에는 가벼운 공기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류권이에요.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느냐? 기상 현상이 생깁니다. 비가 오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층권 같은 경우는 점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층이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죠. 이 오존층이 뭐합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층이 성층권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은 이렇게 다시 뭐예요? 기온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어떤 공기의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 여기 넓어요, 여기 되게. 그렇죠? 되게 커요.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류권에서처럼의 기상현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제일 낮은 어떤 그런 기온의 분포를 갖다가 열권 들어가면서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온도의 범위와 고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의 온도가 감소하는가, 이걸 갖다 우리가 기온 감률이라고 그래요. 기온 감률. 그래서 이 기온 감률에 대한 개념이 뒤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대류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온은 감소한다라고 했고, 지표면에서부터 11km 부근까지의 대기를 우리가 대류권이다라는 거. 자,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기상 현상도 생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km 고도에 따라 상승에 따라서 약 9.8도씩 낮아진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조, 단열, 감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기의 상태가 건조한 상태죠. 수분이 없어요. 건조한 상태에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기온이 내려가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있으면 이 물이 갖고 있는 어떤 잡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온도가 이만큼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변화가 있어요. 이 수분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0.98도씨 per 100m 이거나 마이너스 9.8도씨 per 킬로미터 같은 거죠. 이게 100m 기준이냐 1km 기준이냐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는 수증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변화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봐요. 0.5에서 6 사이 정도, 이 정도 되겠고, 이거를 이제 수분 단열 감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륙권의 높이는 이제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다르고, 극지방에서 낮고, 적도 지방에서는 높다. 지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극지방이 낮고 적도가 높대요. 그러면은 대륙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대륙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은 어떻게 생겼어요? 오존층은 이제 사실 뭐 더 위에 있는 건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더, 오존의 두께가 높았죠? 얘는 오존층. 두께. 그래서 서로 좀 반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니까 자, 잘 정리를 하시고요. 대기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 바로 대륙권입니다. 자, 다음에 성층권은 이제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이게 성층권은 보통 11에서 50km까지예요. 그런데 이 성층권은 한 20에 30 정도 오존층이 제일 많이 오존층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존층의 역할은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전에 25km 부근 요 정도가 가장 많은 농도를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존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 돕슨이라고 썼어요. 돕슨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1m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공기의 상승이나 하강 같은 수직 이동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좀 유지하는 그런 층이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연료용량 한번 참고로 보시고, 중간권은 이제 50에서 80km죠. 이 부분, 이 정도 기억을 잘 하시고요. 가장 기온이 낮은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위성이 관측되고, 열권 같은 경우는 80km 이상 오로라가 발견된다. 이 정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대기의 안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의 안정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태양 복사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렇게 지구로 쏴줍니다. 복사라는 얘기는 이제 매질을 뭐 액체나 뭐 이게 아니라 에너지 어떤 파장만 지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복사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지구가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보내야 돼요. 일정량 계속. 그런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얘가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재복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때문에 어떤 그 대기의 어떤 안정도나 또 뭐 그 역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그리고 또 온실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의 어떤 균형, 그 균형이 깨지면서 또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다음 대기의 안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온 감률, 건조 단열 감률, 환경 감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경 감률이라고 있죠. 이건 실제 기온 감률이에요. 뭐냐면은 이건 이론상 이제 뭐 고도와 그다음에 온도 차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나타낸 거고, 환경 감률이라는 건 실제 감률인데, 이거는 이제 기상 어떤 장치 같은 게 있어, 기구 같은 거 띄워가지고 측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감률을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기 안정도에서 가장 먼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복사 역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사실 앞에서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게 해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지표면이 먼저 냉각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런 형태.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복사 역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역전이 이제 형성될 경우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수직 이동 확산이 어렵게 되면서 축척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표 부근에서 생기기 때문에 지표 역전이라고도 하고요. 냉각에 의해서 천천히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그림이 역전과 정상 상태를 알려주는데, 따뜻한 공기가 밑에 있고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이 돼요. 자,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공기가 순환한다는 얘기는 오염 물질이 축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오염 물질이 쌓인다는, 축적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층이 형성이 되면은, 즉 대기의 안정도가 높아지면, 대기가 더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사람한테 오는 그 오염물질의 부하는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 조건에서 건조 단열 감률과 그 다음에 습윤 감률의 어떤 기울기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 조건이냐 불안정이냐 중립이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환경 감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환경 감률이나 사실 습윤이나 좀 비슷한 수치를 갖고 또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다,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환경 감률이 이렇게 더 누워 있어요. 더 누워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큰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앞에. 그렇기 때문에 더 누워 있으면은 크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얘가 이제 누워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작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누워 있는 경우, 즉 고도가 위에가 더 따뜻한 공기, 밑에가 더 차가운 공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안정된 역전 상태. 요건 반대로 위에가 더 차가운 공기, 밑에가 따뜻한 공기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 이제 안정 상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굴뚝 연기 뒤에 나올 텐데, 요건 이제 부채형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환상형,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원추형 해서 이 좌우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론 이제 이것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해서 요 기울기보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우면은.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있어요. 자, 바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바람이 부느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 바람이 불고 안 불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기의 어떤 흐름도 바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순환의 어떤 대기의 어떤 안정도에 따른 확산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바람은 크게 이 기압 경도력, 그 다음에 전향력, 마찰력, 이 세 가지에 대한 힘으로 바람이 일어납니다. 자,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압력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하면 나 때는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런 거 있었어요. 고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지금은 안 나와요, 잘. 근데 예전에 이런 그림이 일기예보에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등압선을 표시한 건데, 여기와 여기의 압력의 차이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이게 이제 기압 경도력에 의한 바람이고요. 마찰력 같은 경우는 지표면의 어떤 거칠기, 이것 때문에 마찰력이 생기죠. 그다음에 전향력이라는 거는 이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해서 자전에 의해 생기는 힘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지상풍이 결정된다라는 거. 자, 마찰력, 전향력, 기압 경도력, 얘네들이 이제 바람이 생성이 되겠고요. 참고로 전향력이라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